로드맨 TV 얼마나 재밌게요? 그럼 다음 내용은 뭔가요? 네, 첫 번째로 제가 레프트. 레프트. 전문 용어는 아웃사이드 히터 OH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레프트라고 하죠. 아, 레프트가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레프트가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히터는 더 전문 용어? 이런 거죠. 뭐 레프트 윙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냥 윙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포워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용어가 다를 뿐이지 레프트, 아웃사이드 히터 같은 용어인 거. 이제 그 배알못들을 위한 좀 더 쉬운 용어다. 아니죠. 레프트는 그냥 다 그냥 전문적으로 부르는.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웃사이드 히터가 이제 배알못들을 어렵게 하는 용어다. 그러죠. 아웃사이드 히터는 사실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이 그냥- 없을 정도로 그냥 레프트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워주세요. 지금 네. 계속 눈에 들어왔어. 네,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네, 안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레프트에 지금 4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김연경, 박정아, 이소영, 표승주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말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에이스. 가장 많이 이름을 불렸던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김연경 선수가 지금 레프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줬는데 김연경 선수예요. 아, 네. 레프트는 이 전통적으로 에이스 자리죠. 에이스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사실상 레프트에서 득점률이 가장 높은가요? 그러죠. 아. 왜냐면은 이 왼쪽에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은 네. 오른손잡이들이 쉬워요. 그래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치는 거. 네. 그럼 반대로 라이트 포지션에서는 왼손잡이가. 이제 왼손잡이가 좋죠. 실제로 아. 저희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 세르비아와 붙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세르비아의 몰빵 배구에 저희가 당했는데 몰빵 배구. 그죠. 한 선수한테 계속해서 공을 주는? 올려주는 세르비아. 예. 근데 그 선수가 실제로 왼손잡이 라이트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굉장히 저희 대한민국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깝게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이 4등에 그쳤는데 네. 어쨌든 레프트는 이 오른손잡이 스파이커들이 네. 활약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손잡이는 어디가 더 좋은가요? 양손잡이는 그 모르죠. 그건 모르나요? 뭐 양발잡이는 왼쪽 윙이 좋습니까? 오른쪽 윙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4명의 선수가 다 지금 오른손잡이다. 4명의 선수 다 오른손잡이고요. 네. 근데 이제 꼭 레프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손잡이 선수만 들어있어야 되냐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편견이다. 그러죠. 왜냐면은 왼쪽 윙어에 왼발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발잡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는데 근데 레프트에서 왼손잡이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치는 것보다 살짝 고개 뒤로 돌려서 탁 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정말 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엄장은 씨의 아이고, 말을 아닙니다. 인용해서 그런 전술을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좀 실언을 한 것 같고요. 실언을. 좀 또 농담이니까. 네. 또 배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무겁게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죠. 어쨌든 레프트는 보통 오른손잡이 스파이커들, 음. 윙 스파이커들이 네. 포진하고 가장 많은 득점을 보통 내는 자리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김연경 선수하고 박정환 선수가 주전으로 많이 나섰죠. 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별명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클러치박. 중요한 일본전에서 순간마다. 네. 클러치박의 그 의미가 뭔가요? 클러치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 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 점수를 내는 거를 이제 클러치라고 하는데 정말 점수가 필요할 때 우리 박정환 선수가 점수를 딱딱 내주기 때문에 클러치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판을 뒤집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또 한 거죠. 실제로 저희 일본전에서 네, 봤습니다. 마지막 5세트를 따내는 이렇게 딱 맞아요. 터내기 공격을 하는데 성공한 박정환 선수. 그 공격 예. 조금 고급 기술인가요? 완전 고급 기술이죠. 왜냐면은 항상 스파이크가 네. 정말 김연경 선수의 스파이크 보시면은 정말 꽝꽝 내려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스파이크와 페인트를 해가지고 툭 치는 네. 공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박정호 선수가 일본전에서 했던 이렇게 밀어내기 공격. 딱 맞추고 네.
코트를 벗어나게 하는. 모두가 똑같은 1점이에요. 아 그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선수일수록 좋은 선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레프트는 한 팀에 경기를 할 때 2명씩 들어간다. 2명씩이요? 예. 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보통.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럼 득점을 저희 같은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회상을 해보시면은 네네. 김연경 선수가 앞에 있을 땐 네. 박정호 선수가 뒤에 있고 아 네. 박정호 선수가 앞에 있을 때는 김연경 선수가 뒤에 있는 모습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떠오르진 않지만 이 사진을 본다면은 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에도 레프트가 2명 있나요? 그렇죠.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선수가 김연경 선수죠. 등번호 10번. 네. 그리고 뒤에 이 선수죠. 네. 이 선수가 박정호 선수예요. 아, 근데 뒤에 있는 것 치고 너무 뒤에 있네요. 왜냐면은 지금 공격을 김연경 선수한테 올려줬잖아요. 네. 양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뒤에 있는 선수는 제가 뒤에 후술을 하겠지만은 네. 뒤에 있는 선수는 이 가운데 이 라인 보이시죠? 가운데 하얀색 라인. 규정. 이 라인을 넘어서서 스파이크를 때리면은 반칙이에요. 규정상. 규정상. 그러면은 상대팀한테 점수가 1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는 뒤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라인을 넘어서지 않고는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지만은 네. 지금 보시면은 김용기 선수한테 공을 올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죠. 공격을 김연경- 실패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그렇죠. 위해서 블로킹을 막혔을 때 블로킹. 바로 떨어지는 것을 빠르게 커버하기 위해서 오밀조밀 모여 있고 박정환 선수도 이게 튕겨져서 뒤로 갈 경우는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수비를 해줘야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뒤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만 하는 예. 선수들은 아무도 없다. 모두 수비도 겸해야 된다. 그러죠. 왜냐면은 배구 같은 경우는 공격 못지않게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아 그쵸.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포지션은 어디인가요? 다음은 레프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라이트 라이트. 포지션입니다. 아포짓 히터. 아포지 히터라고도 부르죠. 아포짓 히터는 영어예요? 아니면은 어느 나라 언어인가요? 아포지 히터는 영어입니다. 아 영어인가요? 라이트도 영어고요. 아 네. 영어로 써줬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영어로 써놨으면 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 근데 네 레프트 히터와는 좀 다르게 레프트 히터가 아니라 그냥 레프트. 아, 네. 레프트와는 좀 다르게 라이트는 좀 차이점이 있네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선두-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수는 한 명밖에 안 한 명밖에 들어가고요. 못 나와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는 김희진 선수와 정지훈 선수가 이 라이트 포지션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레프트 설명할 때 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네. 왼손잡이 거포가 사실 없어요. 아 이렇게 또 인재난이. 그러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하고 정지훈 선수 모두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득점과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그러죠. 굉장히 자신의 능력을 100%, 150% 보여준 선수분들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고개 뒤로 해서 쳤다면은 이렇게 쳤다면 예. 한 200%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또 실언을 하게 하네요. 되네요. 보시면은 자 라이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네. 왼손잡이한테 유리한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라이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왠가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는 김연경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내 V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한 팀당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병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용병. 근데 저희 대한민국 저희 V리그 감독 전술을 짤 때 이 네. 용병들에게 라이트 포지션을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맡겨요. 왠가요? 왜냐면은 라이트 포지션에서 이 힘이 좋은 파워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네. 이 공격이 분산되고 그러면 이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죠. 파워가 좋은 용병 선수들을 라이트 포지션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라이트 육성에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희진 선수와
정지훈 선수는 네. 자기 원래 소속팀에서 포지션이 라이트가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뒤에 후술할 센터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들이지만은 아. 굉장히 이 파워가 좋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는 김희진 선수는 계속해서 라이트 포지션으로 뛰어왔고 네. 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 라이트 라이트로 뛰게 포지션에 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국가대표에서 라이트로 뛰게 됐습니다. 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2001년생이에요. 저희랑 동갑이라고요? 저희랑 동갑인데 2001년생인데 1월 1일생이라서 학번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보다 1년 위에 이제 2000년생들과 친구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어리죠. 아마 유망주네요. 나이로 따지면은 굉장히 유망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지훈 선수가 김희진 선수의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또 라이- 이제 네.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바로 뭐 김희진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나중에 김희진 선수 자리를 정지훈 선수가 잘 메꿔주는 김민재 선수로, 선수의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네. 자, 라이트 설명 계속 이어서 가면은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른쪽에서 때리죠. 네.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주는 스파이커를 라이트라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쉽죠. 단순하네요. 이제 왼쪽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선수는 레프트, 네. 라이트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선수는 라이트다. 라이트. 오케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간다면 아이고. 동그라미는 저 선수는 이제 김희진 선수겠죠? 저 김희진 선수죠. 네,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센터 미들 블로커. 미들 블로커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센터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굉장히 쉽죠. 레프트하고 라이트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센터예요. 그럼 센터는 어디서 공격을 해주는 선수일까요? 센터만 봤을 땐 모르겠어요. 센터 봤을 때 왜 근데 모르죠? 미들 블로커라 하니까 알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센터 말고 미들 블로커라고 부르죠. 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선수가 연기를 한 양효진 선수의 모습인데 네. 센터는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는 선수를 센터 혹은 음. 미들 블로커라고 부릅니다. 센터에서 스파이크 박은 모습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진 않지만은 레프트나 라이트에 비해서는 드물죠. 아,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미들 블로커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보세요. 히터라고 부르잖아요. 아웃사이드 히터, 히터. 라이트는 아포지 히터. 근데 센터는 미들 블로커. 블로커예요. 블로킹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네. 물론 지금 양효진 선수 보시면은 스파이크를 때리고 있죠. 그러네요. 공격도 한다. 아, 공격을 안 하지 않는다. 코트에 있는 모든 선수, 리베로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네. 공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전문적으로 공격수냐, 전문적으로 미드필더냐 이거와 다르게 미드필더고 수비수도 골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공격을 주 득점을 내기 위한 미들 블로커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골 넣는 미드필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런 것처럼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보통은 블로킹을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경기를 함에 있어서 많은 득점을 폭발적으로 바라진 않지만은 실제로 지금 경기는 터키와의 경기인데 이 터키가 이 중앙 공격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었어요. 미들 블로커를 활용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내는 팀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 블로커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는 양효진 선수, 김수지 선수 그리고 박은진 선수 이렇게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있네요. 세 명의 선수를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차출을 했죠. 네. 주전으로는 이제 양효진 선수하고 김수지 선수가 나왔고 센터는 두 네. 명의 선수가 설 수 있는 들어가죠. 건가요?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갑니다만 네. 뒤에 이제 리베로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리베로는 대부분 센터와 자리를 바꿔줍니다. 정말요? 예, 왜냐면은 센터는 안 바꿔도 돼요. 네. 하지만 센터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후에 있을 때 더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센터를 주로 바꿔주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효진 선수하고 김수지 선수가 굉장히 잘 활약을 해줬죠. 네, 대한민국에서. 멋진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김수지 선수는 김연경 선수와 같은 88년생 동갑이라고 해요. 아니 짱친이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요? 네, 동창이었다고 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도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언급을 했고 아마 양효진 선수도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정확한 뉴스는 아니겠지만은 와.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네.
센터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때문에 유망주들이 많다. 예. 예를 들면은 박은희 선수라던가 네. 지금 이 도쿄 올림픽에 뽑히진 않았지만은 올림픽 이전에 VNL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해준 2001년생 저희와 동갑인 이다현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대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정지훈 선수도 소속팀에서는 센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본업이 있었다. 본업이 센터예요. 그러면 오히려 좋네요. 그러면은 이 센터 자리는 앵희 선수, 김수지 선수가 정말 잘해줬지만은 이제 후배들을 믿고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믿고 은퇴를 맡기고. 국가대표 은퇴를 하셔도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이 경력이 사실 무시를 못해요. 하지만은 여기 나와서 저희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 될 거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찬 모습.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기까지는 보기 전에는 그죠? 알 수 없는 거죠. 예. 저기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양유진 선수. 자, 양유진 선수가 센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 어떤 자리라 그랬죠? 저기가 자리가? 이제 레프트죠. 레프트 박정현 선수 있는 거 보이시죠? 아 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 그랬죠? 라이트죠. 라이트죠. 라이트 지금 정지훈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는 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공격도 봤어요. 어떤 센터에서 헛스윙, 공격이죠? 그러죠. 페이크 주는. 헛스윙을 하고 더 길게 공이 나가면은 네. 라이트나 레프트가 공격을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도 있죠. 그건 이거에 대해서는 전략이죠. 네. 또 이제 다음에 설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가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다음에 위치는 바로 세터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 로드맨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다. 염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혜진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안혜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안혜진 선수 제가 이제 먼저 커밍아웃을 하자면은 네. 저는 V리그에서 GS 칼텍스라는 팀의 팬이에요. GS 칼텍스라는 팀의 팬인데 네. 그 GS 칼텍스의 주전 세터가 안혜진 선수입니다. 아니 아까 염혜선 선수도 좋아한다 하셨는데 염혜선 선수의 소속 팀은 어딘가요? 염혜선 선수는 이제 KGC 인삼공사 팀에서 네, 인삼공사. 이제 인삼공사 팀에서 주전 세터 역할을 맡고 있고 거기는 안혜진 선수는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싫어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GS 칼텍스의 팬이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축구팀이죠. 네, 그렇죠. K리그 뭐 예를 들어서 전북 팬이라고 해서 네.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다른 클럽의 선수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염혜선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 빠진 그렇습니까? 염혜선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터 같은 경우는 네. 세팅이 무슨 뜻이죠? 세팅? 준비한다. 네, 준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세트 플러스 ER 준비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공격을 딱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사람을 세터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술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 그 시작을 담당하는 선수 아닙니까? 사실 정말 이 세터를 중심으로 전술을 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트는 네. 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저 옛날에 예. 배구하면 이제 유명한 일본 애니가 하나 있죠. 하이큐라는 예. 걸 봤었는데 예. 거기서도 세터가 좀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세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배구를 그동안 안 보셨던 분들은 공격수한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직접적으로 득점을 내줘야 하는 자리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공격수도 세터만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안 중요한 자리가 있을까요? 안 중요한 자리가 없죠. 없죠. 6대 6이기 네. 때문에 안 중요한 자리도 없고. 하지만 세터도 공격수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터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얘기인가요? 현재 V리그에서 네네네. 프로 배구 팀이 작년 시즌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죠. 이번 시즌까지는 6개 팀이었고 네. 이번에 새로 생겨서 7개 팀이 됐습니다. 네. 프로 배구 팀이 7개 팀이에요. 그럼 이전에 6개 팀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라이트는 용병이니까 제외하고 레프트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주전 선수가 2명이잖아요. 한 팀에. 네.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프로 배구단에서
주전으로 뛰는 스파이커는 총 12명 정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전 연령대에서 가장 스파이크를 잘 치는 사람 12명이 배구단에 있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사람 1등부터 12등이라는 말이죠. 아 그쵸. 그러면은 이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막 엄청 많이 나겠습니까? 아, 유의미하진 않나요? 물론 1등하고 12등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차이가 엄청 극도로 심하게 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등부터 12등을 뽑았을 때 네. 그 1등부터 12등의 머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그것도 높다는 아니에요. 거죠. 그럼 이제 컨디션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술이다. 그러죠. 오늘 아침에 정확합니다. 뭘 먹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러죠. 오늘 엄마가 소세지 반찬을 해줬다면 예, 이길 수도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요리하는 자리가 세터예요. 아,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파이커를 잘 때리는 사람 1등부터 12등이 네. 2명씩 6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세터가 결국은 승리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제 말은. 결국 킹메이커다. 그러죠.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터라 생각한다. 지금 세터를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좀 평소에 세터가 좀 관심을 못 받는다 생각하셔서 예. 조금 울분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아, 사실.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좀 더 이 세터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 이 세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또 경기를 조금 봤었는데 이제 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예. 세터가 주는 위치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주거나 앞으로 길게 주거나 그럼 갑자기 딱 이제 뒤로 보고 딱 주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그냥 자기가 넘겨버리는. 그죠. 투 어택이라고 하죠. 아 그걸 또 용어가 있나요? 왜냐면은 배구는 공이 넘어왔을 때 네. 블로킹에서 손 맞은 걸 제외하고 3번. 3번 만에 넘겨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세터는 2번째 터치를 할 때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리시브를 받고 한 번 터치했죠. 세터가 2번, 공격수가 3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3박자를 이뤄서. 그죠.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세터가 2번째 올려줘야 될 때 옆으로 확 넘겨버리는 거죠. 딱 이제 흐름을 깨버리는. 그렇죠. 그게 이제 투 어택이라고 불리긴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걸로 점수를 내면은 점수를 빼앗긴 입장에서는 허탈하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이제 딱 보고 점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공이 딱 내려온다. 그러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세터는 이쯤이면은 좀 제 진심이 전해졌을 아 것 충분히 같아요. 전해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포지션이죠. 바로 네. 리베로인데요. 네. 선수가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 키가 굉장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리베로가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작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김연경 선수가 초창기에는 리베로 역할을 맡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많이 자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았을 시절에는 세터도 한 적이 있었고 네. 리베로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오히려 키가 작은 선수들이 리베로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니고 키가 작은 선수가 리베로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지만은 네. 공격수를 할 때는 키가 큰 게 유리하죠. 확실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키가 좀 클 필요가 없다. 그죠 클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지영 선수 있잖아요. 네.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키 170이에요. 굉장히 크시네요. 그래요. 정말 그 키가 굉장히 크신 선수분들 옆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네. 막 그렇게 작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또 이런 또 착시효과죠. 착시가 좀 있네요. 자 리베로는 이제 수비 전문 선수라고 불리는데 네 맞습니다. 리베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앞에 3명 뒤에 3명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네. 뒤에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과 자리를 바꾸면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센터와 주로 자리를 바꾸죠. 센터와 네 네. 맞습니다. 센터와 주로 자리를 바꾸면서 오로지 수비만을 위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만을 위한 수비에 전문하는.
그죠. 무조건 수비만 해야 하는. 서브도 못 때립니다. 아, 그리고 이 선을 스파이크 당연히 못 때리죠. 네, 그리고 이 중앙선을 넘어서 네. 이 세터가 해줄 수 있는 공 올려주는 역할도 못합니다. 아,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인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옷 색깔도 달라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눈에 띄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이지 않나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네. 에이스들이라 한다면은 최고의 이제 이런 슛을 꽂아버리는 그죠? 그런 선수들의 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부담감이 심하겠어요. 그러죠. 왜냐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몸에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어, 매일매일 정말 그 빠른 공을 네. 받아내야 된다고 그냥 받으면 또 안 돼요. 리베로 같은 정말 수비 전문 그리고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네. 아무리 강 스파이크가 들어오더라도 세터가 받기 좋게 받아내야지만은 좋은 리베로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다. 아니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상 세터보다 더 중요한 역할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아,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아마 리베로하고 축구의 골키퍼하고 좀 비슷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런데 미드필더보다 공격수가 더 중요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 11명이 다 중요한 거지. 아, 다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면은 공격수에 정말 형평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네. 미드필더하고 수비진 빵빵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합니다. 아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건- 첼시 아니 베르너가 그렇게 골을 못 넣는데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네. 네, 안 중요한 선수가 없다. 6명의 선수 모두 중요하다.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리베로와 세터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공격의 3박자를 이루는 그 1단계, 2단계를 이제 그러죠. 위치한 입장으로서 예. 서로의 그런 이제 우열을 가늠할 수 없고 둘 다 중요한 자리다. 매우 중요한 분이다. 네. 하지만 이제 3단계를 이루는 공격에서는 네.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렇게 포지션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위, 후위. 네.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유. 정리 후인데요. 자, 너 내 구독자가 되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